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마 요 문제 풀다가 특정 부분에서 막히는 게 있었을 텐데, 일단은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add죠? 자, add 같은 경우는 뭐예요? int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된 결과값이 정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든다? int add. 당연히 인자값 몇 개? 두 개죠? 그러면 int a, int b. 그 다음에 return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건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예요? 마이너스죠. 얘는 a 마이너스 b 해주면 되고, 곱하기가 영어로 멀티플라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이것도 뭐 여러분들 아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디바이드라는 게 나왔네요. 나눔 몫이래요. 몫을 출력하는 것. 제가 나누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나는 몫을 출력하는 것과 나는 뭐? 나머지를 출력하는 거죠. 얘는 몫을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요? 리턴 A 나누기 B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이 디바이드 2. 자, 일단은 디바이드 2는 뭘 줘야 된대요?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원하는 결과값이 분명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처음에는 안 나올 겁니다. 제가 int a, 그 다음에 int b. 자, 얘도 나눈 몫이래요. 그러면 a 나누기 b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똑같이 지금 int 정수잖아요.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을 때, 잠깐 얘 주석 걸어볼게요. 주석 걸고 실행해보면, 자, 지금 뭐 나와요? 7.88이 나와야 되면 뭐 나오죠? 7.000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5 나누기 3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몫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이고 나머지가 2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초등학교식 계산인 거고, 실제로는 뭐예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계산기로 뜯어 볼게요. 계산기로, 자 보세요. 5 나누기 3 그러면 1.6666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 녀석이 맞는 말인 거예요? 아니면 요 녀석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면 초등학교식 계산, 즉 몫과 나머지를 남기는 그런 계산을 하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연산되는 얘는 제수랑 피제수라고 하는데, 제수나 피제수가 둘 다 정수다, 즉 인트다. 결과가 무조건 뭐 나온다? 제가 정수와 정수연산은 무조건 뭐 나온다 했어요? 그 결과가 정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정수와 피제수 둘 중에 하나가 실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옵니다. 즉 아까 1.666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얘가 7.000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냥 나오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온다? 정수와 정수끼리 이걸 결과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를 건들 건 없고 여기다가 뭐라고만 해주면 되냐면, 이 제수나 피제수 둘 중에 하나만 실수가 되면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변환이라 하거든요. 형변환. 형변환. 그러니까 즉 B가 원래 정수인데 B 앞에 더블이라는 요런 걸 소괄호 한 다음에 더블이라는 걸 붙음으로 인해서 이 정수가 실수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 캐스팅이라 하는데 수동 형변환이라 하거든요. 수동 형변환.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형변환을 캐스팅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B가 뭐예요? 5잖아요. 5가 뭘로 바뀌냐면 5.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캐스팅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확히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int a라는 녀석한테 3이라고 했을 때 그 3a 앞에 더블을 여러분들이 더블 a로 붙이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3.0이 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7.8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둘 중에 하나가 실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수와 실수 연산은 그 결과가 실수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사칙연산 개념 설명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때는 엄청 지나가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한 번에. 자, 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 여기가 모드죠. 이런 식으로. 자, 실행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쭉쭉 풀어봅시다. 자, 입력받은 정수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해달라. 자, is, if은 보통 이제 앞에 is라고 붙어있는 거는 그 결과가 참과 거짓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10이 짝수인가요? 그러니까 짝수인가? 맞다, 아니다. 자, 시언어에서 맞다, 아니다를 뭘로 표현한다 했죠? 1과 0이라고 했습니다. 참을 1로, 거짓을 0으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여기 지금 %d잖아요. %d라는 건 뭐예요? is, even이라는 녀석이 리턴하는 데이터 타입이 뭐여야 된다? 바로 정수여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뭘 리턴해야지 얘가 오류가 안 생긴다? 바로 정수를 리턴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이제 정수를 리턴해야 되니까 int is even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냥 int num이라 쓸게요. 정수 받아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리턴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10은 짝수인가? 그 다음에 짝수 맞죠? 11은 짝수인가? 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약에 어떻게? num을 뭘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짝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짝수가 맞으니까 리턴 1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se if에서 num이 2로 나눠봤더니 그게 나머지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짝수예요, 짝수가 아니에요? 짝수가 아니니까 리턴 0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리턴하게 되면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즉시 종료된다 했죠. 근데 어차피 양자택일이잖아요. 1 아니면 0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줄일 수 있다? 어차피 얘가 계산된 결과가 0이면 1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얘가 계산된 결과가 0이면 1이고, 그 다음 0이 그러니까 계산된 결과가 0이 아니면 0이잖아요. 그죠? 결과가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조건문 쓸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해도 돼요. 보이죠? 코드가 굉장히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한 줄짜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10을 2로 나누면 몫이 뭐죠? 그러니까 몫은 5지만 나머지가 뭐예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0이 0과 같네요. 그러면 뭐겠어요? 당연히 이 결과가 3이니까 1 나오는 거고, 만약에 11이에요. 나눴어요. 그러면 0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으니까 결과는 0을 리턴해 주겠죠. 그러니까 if문을 여러분들이 안 써도 이런 식으로 수식만 잘 쓰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건 잘 안 될 수 있어요. 줄이는 건 안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구현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코드를 최소한으로 줄여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과 0이 여기 %d에 치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128은 뭐 100보다 크다. 그러니까 즉 입력받은 정수가 100보다 큰지 알려달래요. 그러면 is bigger than 100. 제가 앞에 is 붙으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무조건 1과 0이라 했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수여야지 %d가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얘가 실수로 변하면 여기가 %d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실수면 %f여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d라는 걸 보자마자 견적을 내야 되는 건 뭐다? 이 녀석이 실행된 결과가 뭐여야 된다? 정수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수가 들어와야지, 실수나 다른 이상한 값이 들어오면 얘가 싫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냥 조건문 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도 조건문 안 쓰고 그냥 여기 이렇게만 하면 끝이죠. 굉장히 편하죠.
그냥 수식만 잘 써주면 되잖아요. 굳이 여러분들 조건문 써가지고 100보다 큰지 안 건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 128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128은 100보다 크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니까 1. 그러면 만약에 28 들어왔어요. 28은 100보다 크다. 작으니까 0. 그죠? 그러면 1과 0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시연에서는 0과 1. 뭐 1, 이제 0이 거짓이고 참이 1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시연어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됐고, 자, 이번에는 128은 뭐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지 알려달래요. 그럼 여기도 이지 붙었다는 거는 얘가 실행된 결과값이 뭐여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뭐 참과 거짓인데 여기 보시면 %d니까 정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견적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지금 정수 하나 받으니까 여기다가 int num이라고 써줘야겠죠? 자, 얘도 사실 수식만 잘 쓰면 되겠죠? 굳이 조건물 쓸 필요 없이. 어떻게? num이 100보다 크고, 그 다음에 크고니까 뭐 있어요? 엔드연산자. num이 200보다 작을 때.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128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128이 100보다 크네요? 참이죠? 근데 200보다 작네요? 0이죠. 그러면 엔드연산자는 뭐예요? 둘 다 만족해야 돼. 참이라 했잖아요. 그죠? 둘 다 만족해야지만 1. 근데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오면 0을 반환한다. 그럼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죠? 얘 참이죠.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128이라 했을 때 둘 다 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과 0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만 잘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를 화면에 출력해달래요. 자, 근데 지금 보면 프린트 디비저스가 이제 이렇게 보면 약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딱히 리턴 타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턴 타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얘가 int 뭐 rs 이런 식으로 있으면 리턴 해야 돼야 말아야 돼요? 리턴 해야 되지만 지금 얘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리턴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정수 하나 받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매개 변수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바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int가 있었거나 %d가 있으면 얘는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정수여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는 보이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자로 1000이 들어가죠. 자, 약수가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약수라고 한다 했죠. 4의 약수가 뭐죠? 1, 2, 4. 그죠?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왜 3은 약수가 아니에요? 3으로 안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즉,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3은 약수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냥 일단은 순서대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면 그냥 연속된 수열을 출력을 먼저 해볼래요. 그죠?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일단 나오는 거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냥 확인하는 걸까요, 이거? 번거롭게? 아니에요. 내가 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코딩을 배우게 되면 진짜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만큼 작성합니다. 한 번 실행해요. 근데 오류 나와요. 오류 발견 못합니다. 빨리 발견하면 잘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발견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코드가 정상적으로 일단 기초지만 간단하게라도 만들어보고 그 녀석이 잘 돌아가는지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고 좋은 작업입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특히나 내가 개발자로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프로그램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쓴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만든 걸 결국에 쓰는 사람은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땀 한 땀 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실행이 되는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 값이 결국에는 num의 약수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를 넘을 i로 나눴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다. 이게 바로 이제 넘의 약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i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렇죠? i가 넘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 약수인 거죠. 그렇죠? 이 조건식은 참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이렇게 하면 참인 값만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거죠. 보이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 자, 사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문제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get, division, sum. 즉 약수의 합이래요. 그러면 4의 약수가 뭐예요? 1, 2, 4니까 근역 더하면 7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7이 나오면 되는 건데, 자 얘를 보시면 int rs네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실행된 결과값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눈치채신 분들은 아 얘가 바로 정수를 리턴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함수를 순서대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보이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이드로. 그럼 보이드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너 이거 분명 오류 났다. 오류 났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이드 형식의 값을 int 형식의 엔터티에 할당할 수 없대요. 즉 야 너 지금 너가 실행된 결과가 int여야 되는데 지금 너 보이드 주고 있잖냐.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꿔라? int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int로 바꾸고 나면 또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는 크게 뭐라 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컴파일러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건데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인자값 몇 개? 그렇죠. 하나 받고 있으니까 여기도 매개 변수를 하나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은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실행 안 됩니다. REPL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오류 내뿜거든요. 컴파일러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REPL 같은 경우는, REPLIT는 너 왜 리턴 없냐 라고 하면서 화내 썩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어쨌든 돌아는 가지만 사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트를 했고 함수가 리턴 타입이 정해지면 우리가 리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리턴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리턴을 해봐야죠. 그죠? 그럼 실행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내 코드가 어쨌든 포맷을 완성을 시킨 거죠. 기본적인 포맷.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대로 뭐 0을 리턴하던 1을 리턴하던, 그러니까 0을 넣어보고도 실행해보고 1을 넣어보고도 실행을 해서 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다 만든 다음에 딱 한 번만 테스트 해보는 게 아니라 조금 만들고 실행, 조금 해보고 실행, 그러니까 환경을 갖춰놓은 다음에 여기를 조금 만들고 실행해보고 조금 만들고 실행해보는 그런 연습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만약에 요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을 구하는 공식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라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num이 4라는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sum 플러스는 1. 왜냐면 약수가 1, 2, 4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else if 해가지고 num이라는 값이 뭐 5가 들어왔다. 그러면 5의 약수는 뭐예요? 1, 5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접근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풀겠으면.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잘 해가지고 결국엔 sum이라는 값을 리턴해주면 되는 건데 최종적인 결과값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코딩에는 정답이 없는데 일단은 구현하는 걸 목표로 삼고 구현이 다 되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때 코드를 최적화시키는 거죠. 당연히 지금부터 최적화시키려면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를 줄여가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한다? 폼은 돌려야겠죠. int i는 1, 그 다음에 i는 num, 그 다음에 i 뿔뿔. 사실 아까 약수 구하는 건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num이 뭘로 나왔을 때? i로 나왔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게 약수잖아요. 그렇죠? num의 약수. 그 다음에 그 num의 약수를 어떻게 해? sum은 sum 플러스 i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직 약수일 때만 더해가지고 썸의 값을 축적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줄였으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로 상태에서 오류 메시지를 볼 수 있으면 오류 메시지를 보시고 그게 아니면 순서대로 웬만하면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실행하면 7, 6,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함수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됐습니다.